세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수행평가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학기 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업을 듣는 건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저거 학교 깔리는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로요.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나요? 내 진로에 맞는 것을 쓰는지 아니면 차이 나잖아요. 아까 누가 지금 질문상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의대라면 지구과학 2, 물리 2 안 듣고요. 뭐 들어야 돼요? 생활과 윤리 들어야 돼요. 아니 지금 의학이고 나는 잘못하면 공대로 갈 수 있는데 생활과 윤리 들으라고? 그러면 오히려 전공 적합성이 삐딱선 타는 거 아니야? 공대를 가려면 삐딱선이지만 내가 의대를 간다면 삐딱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들어서 내가 의사로서 생활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적어줘야 전공 적합성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요. 학교 알림에서 여기 용인 외대부고 거예요.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자, 두 개 학교 활동이에요. 수업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정보과학, 오른쪽에 있는 건 심화화학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정보과학 볼까요? 보니까요. 수행평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R 값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등등 써 있어요. 뭐가 많아요? 활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에 대한 것을 장점을 많이 보여준다. 내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하거나, 죄송합니다. 공동체 역량을 보여준다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려면 왼쪽으로 가야죠. 맞죠? 근데 오른쪽 거 볼까요? 뭐예요? 심화화학. 심화화학은 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단원.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오른쪽 보니까 화학 1과 화학 2랑 관련이 있네요. 한마디로 오른쪽 거를 수업을 들으면 뭘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교과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업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가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볼 수 있는지, 학업 역량과 교과 역량을 볼 수 있는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공 역량과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부터 짜 나가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 전 학기까지의 내 학생부를 보고 이번엔 내가 이런 부분 더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수업 듣는 게 더 낫겠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두 번째로요. 뭘 해야 돼요? 진로에 적합한 주제 선택이 보여지는지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뭐요? 내가 내 진로에 맞게 고민을 해봤을 때 나한테 맞는 키워드가 뭐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축구 선수예요. 지금 축구를 배우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패스를 아장아장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막 뛰어오면서 꼬맹이가 아빠 나 헤드트릭 했어 이래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너 선행했어 이러실 겁니까? 아빠 티키타카 하고 왔잖아. 축구를 하는데 선행하지 말고 패스부터 시작해서 뭐 드리블 하는 법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지 네가 왜 패스랑 저기 티키타카를 하는 거가 헤드트릭을 말을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죄송합니다. 전공 역량을 보여준다는 거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 진로에서 원하는 용어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해 봐야죠. 그래서 그 학과에 갔을 때에는 그 학과에 어떠한 인지상이 있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고 유사학과는 무엇이 있고 주요 전공 수강 과목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 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어떠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지 이걸 들으면 내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내 자기 성찰을 해야죠. 아,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게 뭐예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컨설팅한 분석 툴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먼저 중계열을 검색해요. 중계열이란 무엇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사회과학 계열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은 의학 계열이 마음에 드는지 보건 계열이 마음에 드는지 화학생명 계열이 마음에 드는지 기계전자 계열이 마음에 드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화학생명 계열에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면 화학생명에도 각각 볼까? 라고 해서 내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 8개 학과 중에 어느 학과를 갈 수 있는지 고민되세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바로 중계열이라고 하는 화학 생명 계열에 있는 키워드들을 쓰면 되겠죠. 뭐가 있죠? 합성고무, 플라스틱, 비료, 화학, 환경, 에너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과제 탐구나 수행 평가에 써먹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뭐가 보여져요? 전공 적합성.
그런데 그거는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표현 미안하지만. 왜 싸구려 표현이냐면 준계열이지 내가 조금 더 전공에 뾰족하다면 전공에 뾰족한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보세요. 아, 내가 생명공학은 미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같은 걸 하고 이런 학과들에 비해서 아, 내가 생명환경조합 일루가 되는구나. 생명나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해볼까? 내가 신소재공학 가면은 소재가 있고 뭐 바이오 소재도 있고 융합신 소재도 있네. 난 이용호가 좋나 이거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덤벼가는 거죠. 그러면 주요 전공 과목을 보고 유사학과를 보고 교차 수강으로 무엇을 볼지 보면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 전공에 맞는 걸 해봐야죠. 아,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중에 재료공학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재료공학이 마음에 들면 보면서 아, 이런 인재상을 원하는구나.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있네. 나는 이번에 어, 엔트로피가 마음에 드는데 엔트로피를 가지고서 내가 재료공학에 대한 걸 표현을 해볼까? 내가 밑에 보니까 나노 소재가 있고 상평형이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수행평가에 써먹어볼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어디다가 써먹지? 내가 무슨 수업 듣지? 선택 과목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1번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자료가 나오겠네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무엇이다? 수행평가를 하는데 진로에 적합한 주제가 보여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된다?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진로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수업을 들지 고민해서 그 수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키워드들을 마음껏 녹여놔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저 엑셀 파일 주시면 안 돼요 이러실까 봐. 네, 저도 한 8개 사이트의 자료들, 8개 자료들 모아서 제가 계속 누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제 컨설팅 한 친구 써먹으려고 막 들 수는 없죠. 네, 하나씩 하나씩 블로그 좀 올려볼게요. 어쨌든 자, 제가 문자로 드린 거에 오늘 제 블로그 있을 겁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만든 마중물 자료에 어떤 분야에 어떤 학교가 있고 학과가 있고 인지상이 있고 핵심 키워드 무엇인지 나와 있는 PDF 파일 있어요.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이게 요번에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한테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다행히 116명 들어오셨는데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질문 계속 남겨주세요. 한 10분 정도 더 진행할 거고요. 20분 정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학습 역량의 성장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진로자 선을 어떻게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보는 거죠. 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학업 키워드와 커뮤니케이션 키워드가 보여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이다? 세특 관리다. 세특 드리는 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컨설팅을 믿지 마세요. 제가 컨설턴트인데 왜 컨설팅을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컨설팅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요. 세특 관리는 학기 말에 하면 된다? 세특을 써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절대 말이 안 돼요. 써줄 수 있죠. 세특 쓸 수 있어요. 그래서 500자리 써드리면 그것 학생부에 내세요.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친구가 어떤 진로를 갖고 있어서 그 과목을 왜 들었는지, 진로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걸 느껴서 자기 성찰이 됐는지, 1학년 때부터 어떤 고민이어서 3학년 때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세특 관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친구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다 알아야 그게 세특을 작성해 주는 거지. 좋은 말 500字잔뜩 써놓으면 우리 친구는 이렇게 붕 떠 있는 겁니다.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 호흡을 하면서 그냥 매달 매달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소통을 해서 세특을 만드는 게 세특 관리에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수행평가 한 번 또는 끝나고 세특 정리해 준다고 끝 이게 아닌 겁니다.